수익성이 좋은 재개발 지역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이 다주택자가 되면 문제가 좀 되는 게 있죠. 바로 취득세 중과 문제입니다. 2020년 710 대책에 나온 이 취득세 중과 대책인데요. 기존에는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까지는 기존 1.1%로 이렇게 취득세가 매겼고요. 그 다음에 4주택자가 되면 이제 4%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710 대책에 이제 중과가 되었죠. 조정이냐 비조정이냐를 갈라놓고, 그 다음에 조정지역 대상에서는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가 됐습니다. 지금 비조정은 2주택자까지는 기본입니다. 근데 3주택자가 되다 보니까 8%, 4주택자는 이제 12%가 되고 법인도 12%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사실 취득세를 12%씩 내면서까지 투자하기가 이렇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럴 때 내가 투자를 이런 쪽에 이렇게 하면 기본세율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준입니다. 2024년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직전거래가 대비 상습본 순위가 1위인데요. 최근 5년간 거래 및 동일한 전용 면적에서 이 사장 상승했던 적이 어디냐? 오늘은 광화문 스페이스본입니다. 오늘 매매된 게 20억 9천만 원인데 23년도 10월 달에 15억 4천에서 20억 9천만 원이면 약 한 5억 5천만 원이 오른 거죠. 종로구 사직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동에 있는 미성이 25억이 거래가 됐습니다. 24년도 9월 달인데 채 한 달도 안 돼서 3억이 올라버렸네요. 이게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참 오르면 몇 억씩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매력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오른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빠진 지역도 있죠. 자, 삼나 마이다스 빌인데요. 용산구 문배동입니다. 22년도 4월 달에 12억까지 갔던 물건이 오늘은 7억 5천에 거래가 돼서 마이너스 30.5%, 4억 5천만 원에 빠진 상태에서 거래가 됐네요. 또 이 브라이튼 여의도 전용인데 오늘이 24년도에 41억 8,7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24년도 9월 달에 45억 9천만 원에 거래됐으니까 한 4억 4천에서 마이너스 8.8%가 이루어졌네요. 이렇게 또 떨어지는 곳도 또 이렇게 또 폭이 큰 곳도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24년도 10월 24일 기준에서 봤을 때 큰 폭이 오른 거는 5억이 올랐고 떨어진 것도 4억 5천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가 이 구입할 적에 이런 면을 잘 보고 입지라든가 이런 걸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택수 합산 및 중과 배제되는 게 있습니다. 한 13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8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육아시설 공급 장려를 위해서 이 주택수에서 이제 이 중과 배제를 해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육아시설을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해서 집을 취득해 놓고 취득 후 1년이 넘도록 어린이집을 개업을 안 했다. 그거는 이제 취득세 추징이 들어옵니다. 또 취득하고 나서 1년 오픈을 했는데 3년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매각을 했다든가 증여를 했다든가 다른 용도로 증여를 했다 그러면 전용시 소유주택으로 이게 바뀌죠. 그래서 취득세 추징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가정 어린이집이고요. 두 번째가 노인복지주택이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 중과 배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멸실 목적이죠.
주택 공급 사업에 필요하게 되게 어차피 이거는 멸실이 될 거니까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과 배제를 해줍니다. 근데 주택 시공자가 공사 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공사를 했는데 이게 미분양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내가 끌어안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중과 배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등록 문화재가 지정된 주택이죠. 그래서 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이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건 투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과에서 빼줍니다. 또 농어촌 주택을 빼주는데 지방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대지가 660, 그러니까 200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00평 이하. 그 다음에 이 연면적은 이제 45평 이하. 아예 이제 해당이 돼야 이제 이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사원용 주택이 있어요. 지역 활동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또 중과에서 또 배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 하이라이트죠.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입니다. 이거는 투기 대상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주택시장 침체 지역 등 투기 대상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시 가격 이하 주택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이 빼주는데 그냥 뭐 개발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구역 지정까지는 이 기본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거나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다주택자, 내가 3주택자, 4주택자 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이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짜리의 물건을 구입하시면은 기본 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하시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따른 1억에 나온 물건과 또 거기에 따른 또 설명을 또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재개발 지역에 이제 어떤 거를 갖다 투자하는 게 좋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신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신축과 구축을 놓고 보는데 투자 금액이 더 작은 거를 좀 권해드리죠. 왜냐하면 어차피 투자 금액이 크나 작으나 입주권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의 투자 금액이 더 작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신축은 이제 이렇게 뭐 1.5룸이라든가 이렇게 대지점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동주택가 1억 이하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관리 면에서 편하죠. 신축이니까 뭐 1, 2배태도 있고 그러면 또 월세나 전세도 잘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비가 샌다, 뭐 어디 얼어 터졌다 이런 것도 없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금액도 구축에 비해서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적은 거, 그 다음에 신축이 투자 금액이 더 작을 수 있다는 거하고 또 관리면서 편하다. 감정평가 금액에도 구축에 비해 유리하다. 아니 그런 뜻에서 저는 이 신축에 금액이 적은 걸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빨라진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쪽 지역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야 여기 한번 재개발 해봐 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 갇힌 이 서울시 2차 뉴타운도 보면은 신정 뉴타운 1-1지구 같은데 이미 지금 다 입주가 끝났죠. 1-3지역 막 빼놓고 그런 거 하면은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노량진 뉴타운도 똑같은 서울시 2차 뉴타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관리 처분 떨어져서 이제 이주가 들어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노량진 뉴타운도 1구역에서부터 또 계속 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인식이 그건 내가 살아서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소리가 나올만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선동위를 다 받아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빨라지고 또 정부도 88 대책을 또 발표해서 또 공급이 부족하니까 또 이 수요가 늘어나지만 공급이 적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아파트 가격 상승의 요인이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입니다. 24년도 10월 18일자로 해서 이 동의가 지금 75.97입니다.
이 역세권 도시정비 재개발은 동의율이 75%죠. 75%를 지금 동의를 해서 동의자 수가 1334명, 그 다음에 기준 넘버 1317명인데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여기에 살고 계시는 토지 등 소유자가 협조를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소유자가 이렇게 빨리빨리 동의를 해서 벌써 조합설립 동의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 진행이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데를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쪽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뭐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실거주 이 의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입자 낀 거는 매매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불리하죠. 그런 것에 비해서 이 도시정비 역세권 재발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세 안고 살 수도 있고 또 세를 안고 팔 수도 있고 또 내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중간에 가다가 입주권 상태에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역이라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전체가 1756명인데 동의가 1334명이고 자녀 동의가 422명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신정역이죠. 신정역, 여기 쪽이 신정역이고 여기가 이제 신정내거리역입니다. 여기가 기업은행이고 여기가 이제 신정동 우리은행 지점입니다. 여기가 농협이고요. 여기가 성당입니다. 성당. 그래서 이쪽이 지금 역세권 도시정보로 지정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세대수는 한 4,500가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입안 제한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삼성물산 같은 국내 브랜드 2위가 이게 때만 되면은 이게 주민들에게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한번 1억 이하 다세대 주택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정동 966번지 일대고요. 공동주택 4세대입니다. 주거용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0년도. 최대수는 12세대. 그 다음에 전용은 이제 1.5룸이죠. 공급 면적은 이제 3.54고. 자, 공동주택 가격이 9,860만 원이죠. 1억이 꽉 찬 물건입니다. 자, 근데 매매 가격이 3억 8천만 원이 그죠? 3억 8천인데 전세가 1억 2,500이 들어있어요. 그럼 내가 실투자가 2억 5,5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안전이 되어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 구역 지정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억 2억 5천 정도 들어간다면 적게 들어가는 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도 이렇게 하나 사놓으시면은 아마 목동권에 4,500가구는 대단지 또 뭐 브랜드도 일군 메이저가 지은 그런 브랜드, 우리가 안전마진이라고 그러죠. 10억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더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것도 1억 이하인데요. 이건 979번지 대에 있습니다. 자, 2004년도에 지은 건데요. 이것도 원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용이 28.55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3억 5천인데 월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월세가 1,06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5월 만기인데 이게 세입자분이 장기를 거주하고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역세권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편리하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1억 이하인데 이거는 좀 금액이 한 3억 4천만 원 들어가죠. 하지만 또 60만 원이라는 또 그런 또 월세가 나오니까 투자도 하시면서 또 월 수익도 받으실 분 있으면은 또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또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공주가 높은 물건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948번지대인데요. 이게 방 2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 이게 5층 중 4층이고요. 이게 투룸입니다. 투룸이 이게 또 테라스까지 붙어 있어요. 이게 원래 5억 8천에 분양했던 건데
이게 지금 5억이 지금 내려놨습니다. 전세가 2억 2천이거든요. 실투는 2억 8천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가격이 1억 9천100만 원 나와가지고요. 나중에 감정평가 받으실 때 또 비례에 놓다 보면 권리가격도 좋게 나올 물건입니다. 이거는 금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어차피 내가 투자로 간다 할 때 이렇게 이런 물건을 또 잡아가지고 가시면 또 나중에 참 또 효자 상품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재개발 현장에서 재개발 실무를 몸으로 겪어온 재개발 전문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 신정 역세권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전체로 두루두루 또 둘러보고 있으니까 또 재개발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전화로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